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다발골수 중에서 이제 미세잔존 질환, 영어로는 MRD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제 최대한 이제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의 이제 어떻게 이게 실제 환자를 보는데 또는 이제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희가 보는 이제 혈액암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암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림프종, 그리고 이제 다발골수라는 병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이제 뭐 위암이나 폐암 같은 이제 소위 말하는 덩어리가 있는 고형암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특히 이제 다발골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선뜻 와닿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는 이제 혈액암 장르가 이제 다 이제 그런 거죠. 백혈병이라는 게 뭐냐, 이것들이 이제 와닿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이제 이게 어디서 생겼는지를 이제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어디쯤에 있느냐, 족보가 어디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골수에서 보면은 피를 만드는 엄마 세포가 있는데 이제 조혈모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해 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크게 골수계라는 것과 이제 림프계라는 것으로 크게 또 나눠집니다. 결국 뭐냐면 이제 유치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계냐 림프계냐 이렇게 운명이 정해지게 되면 그 아래로 이제 골수계는 이제 혈소판이나 적혈구 그리고 과립구 뭐 호중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성숙을 해가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림프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 림프계라는 쪽으로 이제 내 운명이 정해지면 이제 크게는 이제 아래쪽으로 점점 커 나가면서 이제 T세포, B세포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운명이 갈라집니다. 결국은 또 이제 고등학교 좀 가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특히 이제 B세포는 결국은 조금 더 큰 다음에 결국은 이제 대학교를 가서 즉 어른이 되면서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되는 게 가장 큰 이제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위쪽에서보다 쭉 아래쪽으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성숙해 가는 건데 그 과정 중에서 조금 더 위쪽 레벨,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유치원이나 아주 좀 성숙이 좀 덜 된 애들이 암이 된 것을 우리가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인 경우는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오른쪽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미성숙된 애들이 암이 된 것을 우리 백혈병이라고 하고요. 이제 림프종은 그보다는 조금 더 성숙이 된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림프종이라고 하고 다발굴성은 어디냐? 특히 이제 B세포에서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가 암이 된 것이 이제 다발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병이 어디 족보에 속하는지를 아는 게 가장 먼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발굴성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하면 골수 내에 있는 항체를 만드는 형질세포, 그래서 형질세포가 암이 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백혈병, 림프종과 더불어서 이제 3대 이제 혈액암중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항체라면은 이렇게 Y자 형태로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뭐 나쁜 세포라든지 감염성 이런 그걸 싸우는 무기죠, 무기. 평상시에는 이제 잘 작동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뭐 외부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뭐 거의 대부분은 자기 유전자의 돌연변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암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항체를 만들긴 하는데 비정상적인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항체 때문에 우리 몸에 뭔가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몸에 쌓이기도 하고 어딘가 침범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질 세포에서 만드는 그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M 단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론성 단백이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복제품인 거예요. 보통은 항체가 여러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잠깐 사진에 나왔지만 이제 모양 자체가 경세와 중세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 이제 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클론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즉 악성화된 단백질이라 하고 아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치료를 받으면서 이 M 단백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치료 반응을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혈액이나 또는 이제 소변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검출을 하게 됩니다. 뭐 다발굴송이란 게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해졌냐? 옛날에는 잘 몰랐습니다. 20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잘 모르는 병이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알게 됨으로써 또 발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서 엄격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진단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서 생기는 것도 있고 그게 가장 큰 원인은 생존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100세 시대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살기 때문에 또 많이 생기게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알게 됨으로써 생겼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나 마취과 많이 가시잖아요. 통증 클리닉. 그분들이 이제 이 병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발구소라는 병이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암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서 보신 대로 굉장히 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암의 어떤 발생 연령입니다. 환자들이 대부분이 거의 한 60대, 70대 이상이십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된 거고, 이제 우리 수명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50대도 젊다고 하고, 40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 다발구성의 특징이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라는 거는 문헌적으로는 이제 크랩이라고 해서 이래 CRAB라는 이제 각각의 중요한 증상들이 있는데 뭐 이제 첫 번째는 C는 이제 칼슘이 이제 올라가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는데 주로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파서 많이 옵니다. 뼈와 관련된 증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허리 안 아프신 어르신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주사 맞으러 다니시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통증 클리닉 안 가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별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이게 그냥 연세가 있으셔서 생기는 통증과 암 때문에 생긴 통증을 딱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발골수인 경우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조금 낫고 움직이면 좀 아픈 그런 통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뼈를 이제 갉아먹다 보니까 이제 뼈도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갉아먹히다 특히 허리뼈 같은 경우 이제 기둥이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절이 생기다가 이제 뼈 뒤쪽에 특히 허리 뒤쪽에 보면 이제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신경을 많이 눌러버린다. 그러면 그 아래로 이제 신경을 차단이 되는 증상, 신경마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에 생기냐에 따라서 뭐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소변을 보기 갑자기 힘들어진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증상들이 생기고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응급이죠. 그럴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뭐 뼈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칼슘이죠. 이제 뼈가 녹다 보니까 안에 있던 칼슘들이 나오면서 이제 고칼슘 혈증이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높게 되면 이제 심장 마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이 되겠고 또는 이제 갑자기 없던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칼슘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에 쌓여서 뭐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암세포가 이제 골수 내에 있다 보니까 피를 만들기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뭐 신장이 나빠서 또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발굴성 환자들이 이제 치료와 관련돼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감염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항체를 만들죠. 항체를 만드니까 항체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게 보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다 나쁜 애들이에요. 암세포 항체다 보니까 그걸 살짝 뒤집어 생각하면 정작 필요한 항체는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감염이 생기는 거예요. 주로 이제 폐렴이나 아니면 이제 소변관염 요런 쪽에 생기는 감염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걸로 해서 크게 이렇게 뭐 폐렴이나 여러 감염이 생길 만한 그런 요인이 없는데 계속 이제 이런 것들 반복하다 보면 알고 보니 이런 면역이 떨어져 있고 그게 다발굴송이었다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발굴송은 이제 치료 자체가 이제 긴 여정이라고 이렇게 환자 같은 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큰 개요 자체는 이제 다발굴종으로 처음 진단을 받게 되면 어느 쪽 길을 가야 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는 것은 자가절모세포 즉 이식을 할 수 있는 분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먼저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나이가 젊어서 견딜 수 있거나 또는 뭐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항암제 치료 플러스 이제 자가절모세포 이식이라는 조금 더 강력한 무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연세가 많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쪽으로는 70세가 되겠죠. 70세가 넘거나 또는 뭐 연세가 젊더라도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아마 이식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식이라는 중요한 무기는 좀 제쳐두고 빼고 이제 항암제 치료만으로 쭉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이제 중간에 자가절모세포 이식이라는 이제 과정이 하나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지요법이라는 게 되죠. 여러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공고요법이라는 게 한번 쉽게 말해 한 번 더 다지는 치료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후에 이제 재발을 또 낮추기 위해서 이제 쭉 이렇게 유지요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병이 나빠질 때까지 또는 환자가 그 약을 견디지 못할 때까지 이제 계속 항암 치료를 쭉 지속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병이 다시 재발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솔직히 약은 없었습니다. 진단받으면 1년 내에 그냥 돌아가십니다라고
그런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이제 골수식이 들어오면서 성적이 좀 좋아졌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생존율은 굉장히 낮았던 시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약들, 프로테오좀 억제제, 면역 조절, 뭐 레블리미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부할 것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공부할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뭐 카티라든지 새로운 약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긴 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뭐 사용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이제 갈 길이 멀긴 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통계이긴 하지만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체 생존율, 즉 한 5년 생존율이 한 20%대가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늘긴 했으나 한 50% 정도가 되긴 합니다. 굉장히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많죠, 그렇죠? 뭐 예전에는 이제 5년 이상 사시는 게 참 어려운데 요즘은 뭐 5년, 10년도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배우는 이제 교과서라고 하죠. 거기서는 다발굴순환 병 자체가 완치가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글자로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뉘앙스는 조금 없어지긴 했습니다. 조금 완치가 있을 수는 있다. 한 10% 정도에는 완치가 될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다. 이런 뉘앙스로 좀 변한 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발전을 하게 된 이유 자체는 이제 좋은 약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새로운 기전의 약들, 또 새로운 방법의 약들, 또는 투여를 받는 방법.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생존율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다발굴손한 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을 가게 됩니다. 다발굴손한 병이 이제 처음부터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그 전에 뭔가 씨앗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MGUS라고 해서 뭐 어떤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있긴 한데 임상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이게 나빠질 건지. 그러니까 크게 환자에게는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60대 이상이 한 10, 많게는 10% 정도까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60대 환자분들, 어르신들을 다 골수검사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무증상의 골수종의 환자들이 어느 정도 되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발골수종, 즉 치료를 해야 되는 다발골수종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치료를 해서 이렇게 쑥 좋아집니다. 쑥 좋아졌다가 어느 이후에 또 재발을 하게 되고 또 치료를 하면 좀 좋아졌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약들에도 잘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 나빠지는 이런 코스를 밟게 되는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그 반응이 유지되는 기간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반응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환자분들이 하시는 검사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 기본적인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를 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M 단백의 수치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재발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판정을 하게 되겠고 또는 그 이제 M 단백이 잘 나오지 않는 분이라면 뭐 기본적인 혈액 검사 또는 이제 그 경세 비율, 자유 경세 비율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표를 가지고 다발굴성의 이제 반응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수 검사 이제 처음 진단할 때도 골수 내에서 이제 형질 세포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골수 내 이외에도 이제 뭐 다른 곳에도 어떤 것이 있는 엑스레이 같은 거죠. 골병변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보기 위해서 MR이나 페트 같은 거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다발굴성에 대해서 반응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고형암처럼 어떤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덩어리가 있는 것들은 이제 크기를 재는 거죠. 크기가 이만하던 것이 요만큼해졌다. 계산을 해서 병이 얼마나 좋아졌다 우리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다발굴성은 이제 뭐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어떻게 정량화하느냐. 근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우리 눈에 띄는 것이 이제 M 단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M 단백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응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M 단백이 검출되지 않고 또 골수 내에서도 형질 세포가 없어지고 또 다른 병변이 없는 것을 이제 완전 반응이라고 하고 또 각각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좋아졌느냐에 따라서 뭐 반만 좋아지면 한 부분 반응, 한 25% 조금 좋아진 것은 뭐 최소 반응, 반응이 없는 게 무반응, 그리고 뭔가 M 단백이 늘어났거나 새로운 병변이 생기면 병이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MRD에 대한 미세 잔존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완전 반응이라 하죠. 굉장히 좋습니다. M 단백이 0이 됐답니다. M 단백이 굉장히 높았던 환자분들이 0이 됐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만큼 내가 치료가 잘 됐다는 뜻이니까. 근데 다발굴성은 또 재발을 한다고 합니다. 왜 재발을 할까요? 그런 거죠. 0이 됐다는데.
아니면 왜 이 0이 됐던 기간이 얼마 가지 않고 병이 다시 M 단백이 또 슬금슬금 이렇게 올라오느냐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병이 재발하는 이유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그 병의 첫 치료에 내성을 가지는 그런 암세포가 처음에는 이제 다 죽었다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니까 얘가 올라온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다발구스는 병 자체가 같은 엄마 뱃속에서 다 태어났지만 큰 놈 다르고 작은 놈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다발구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더 우세한 놈이 있다가 그 놈이 죽고 나서 좀 비우생 애들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이제 재발에 대한 이제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발구성 세포 자체만 문제냐? 아니다. 그 주위에 있는 골수 자체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나쁜 길로 가게 해주는 나쁜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암세포만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환경까지도 컨트롤을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다발구성이 왜 이렇게 재발을 잘하고 앞서 교과서에 저희가 완치가 어렵다 이런 표현까지 썼으니까 그 아이디어를 하기는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병이 쑥 줄어나서 완전히 없어지면 제일 좋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좋겠는데 오른쪽 그림 같이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치료해서 좋아졌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병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 자체가 미세 잔존 질환이라는 것 그런 개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미세 잔존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minimal residual disease라고 합니다. 다발골성이 아니라 다른 이제 고형암이나 다른 혈액암에서도 MRD라는 개념이 있긴 하고요. 또 그쪽에서는 이제 미니말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measurable, 그 측정 가능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다발골성에서는 이제 미니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열심히 치료를 했잖아요. 치료를 해서 아까 M단백이 0이 됐답니다. 근데 그 0이 없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 이후에도 아주 미세하게 암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남아 있는 상태고 그것을 우리가 즉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는 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측정 가능한 기구로서는 안 잡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암, 그것을 이제 미세 잔존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완전 관해 판정을 받았죠. 자, M 단백이 없답니다. MR이나 펫을 다 찍었는데 다 0이래요. 뭐 새로 생긴 병변도 없대요. 그렇지만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또 뭔가 재발이 된단 말이에요. 즉 이런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암이 또 어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싹을 틔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MRD가 그런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특히 이제 치료를 했는데도 우리가 M 단백이 0이지만은 어떤 기술을 통해서 MRD라는 게 남아 있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람은 아마 재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판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MR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CI 그러니까 완전 간해죠. 그러니까 완전 간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 눈에 살짝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CR과 넌 CR 그러니까 관해가 온 것과 관해가 안 온 것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관해가 된 것이 더 치료가 잘 되고 오래 살 겁니다. 그렇지만은 MRD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면은 같은 CR이라도 즉 같은 완전 관해라도 즉 M 단백이 똑같이 0, 둘 다 0이라도 MRD라는 미세한 암세포가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거의 이제 CR이 안 된 사람, 즉 완전 관해가 안 된 사람이 MRD 있는 사람이랑 거의 똑같다는. 그러니까 CR이 정말 중요한 거냐 이거죠. 네, 그런 의문을 갖는 겁니다. M 단백이 0 된 게 항상 마냥 좋은 게 아니구나. 또는 그 M 단백이 0 되는 게 의미가 있느냐? 굳이 그걸 측정해야 되냐? MRD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처음에 뭐 왼쪽이든 오른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큰 빙산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아래에는 뿌리가 긴 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병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쭉쭉 아래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나중에 말씀드린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는 이 기술은 여기까지밖에 또 어떤 기술은 여기까지밖에 측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아래 깊은 뿌리가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더 깊숙한 뭐 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뿌리를 뽑고 싶은데 측정을 할 수 없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냥 문제란 거고 더 세월이 지나서 더 좋은 기술이 나타난다면 그 아래에 있는 뿌리까지 더 찾아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런 저 미세하게 남아 있는 그 미세하게 남아 있는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있는 그런 세포들을 찾아내는 게
결국은 이제 그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환자의 치료 반응이나 결국 우리가 치료한다는 것은 생존과 연관되는 거죠. 그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MRD가 많이 있으면은 빨리 재발을 할 거고 MRD가 그만큼 적으면 적을수록 치료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재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재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생존이 짧아진 거고 혹시 재발을 하더라도 한참 뒤에 재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전체 생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MRD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고 이제 얘를 어떻게 이제 측정을 하느냐는 거죠. 얘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거냐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현재까지 이제 기존의 검사라는 거는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겁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의 M 단백을 측정을 하죠.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감지에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깊은 감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건데, 뭐 MRD 검사라는 것은 이제 골수 내에 있는 아주 미세하게 있는 그런 암세포를 최대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하나의 그런 것들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관해라는 게 앞서 M 단백이 0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0 플러스에다가 이런 암세포가 없다는 것까지 한다니까 결국은 더 깊은 반응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렇죠. 이제 같은 완전 반응이라도 MRD는 양성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원하는 관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고 결국은 이제 MRD라는 것이 미세 잔존 질환이 없다. 최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기술로서 없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전의 반응보다는 더 깊은 반응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깊은 반응이 굉장히 깊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생존율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짧게 이렇게 반응이 짧으면 걷다가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짧은데 밑에까지 쑥 들어갔다가 내려오면은 그만큼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생존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같은 RD 레벨 리미트 스테로이드인데 MRD가 음성인 거 양성인 경우는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완전 간이라도 MRD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하는 이제 연구 자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또는 얼마 있다 재발하느냐 그게 이제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죠.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생존 기간 또는 재발 기간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최근에 약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재발을 하더라도 한 6년 뒤, 7년 뒤 재발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이 걸리죠. 연구라는 게 효과를 보려면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데 한참 뒤에 생기는 거예요.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연구가 길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존율이랑 MRD가 연관이 깊다는 걸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MRD를 어떤 포인트에서 쟀을 때 그게 이제 생존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서 MRD가 음성이면은 물론 짧은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생존율을 역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기간 자체도 뭐 7년씩, 8년씩, 10년씩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연구들은 그런 MRD라는 그런 미세 잔존 질환을 하나의 연구 목표로 이렇게 삼기도 합니다. 미세 잔존 질환이 있고 없고의 커트라인이 어디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제 10의 마이너스 5승이냐,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로 할 거냐, 10만 분의 1로 할 거냐, 아직까지 합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게. 나는 뭐 좀 더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은 난 더 좋게 측정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국제적으로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지만 100만 분의 1 정도보다 그 정도는 카트라인을 하자,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이제 특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측정할 거냐? 옛날에는 1g 했다가 이런 것까지 측정하다가 최근에 어떻게 한다? 뭐 0.00 이런 것도 재잖아요, 그죠? 최근에는 뭐 분자도 재고 원자도 재는 그런 저울도 있다고 합니다. 0.000000.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MRD도 마찬가지죠. 말 자체가 미세하게 있는 거니까 굉장히 큰 게 아니라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세밀한 저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저울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 PCR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미세하게 남아 있는 그 세포들을 재는 거예요. 또는 이제 이렇게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라고 해서 각각의 이제 형광 면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무게를 잰다기보다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어르신처럼 모자를 쓰고 있는 분도 있고 안 쓰고 있는 분도 있고 안경을 끼고 있는 분도 있고 안 끼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색깔이 나타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무게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NGS라고 해서 암이라는 것은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잘못 오해하셔서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전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입니다. 그런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PCR이라는 거는 이제 무게를 재니까 좀 좋아 보이긴 하죠. 근데 그 잴 수 있는 기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금방 잴 수 있으니까 시간은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민감도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같은 이제 면역 형광봉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민감하긴 한데 이걸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손을 좀 탑니다. 네, 쉽게 말하면 표준화가 되지 좀 쉽지 않다는 거고 뭐 NGS라는 차세대 연기 서열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더 깊숙하게 더 이제 민감도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한번 훑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뭐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다중 유세포 분석, 면역 형광이 필요한 사이토메트리 또는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이 NGS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 각 기관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제 구비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NG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민감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좋은데 이제 비용이랑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중 유세포 분석은 민감도는 조금 그 NGS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조금 쓸만하다. 좀 시간도 빨리 걸리고 우리가 검사 기간을 기다리기가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든지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혈액이 아닌 골수를 하게 됩니다. 골수 내에 있는 어차피 혈액 내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전제 자체가 완전 관해된 분들이죠. 완전 관해가 된 즉 M 단백이 0인 분들을 대상으로 MRD를 하는 거죠. MRD가 M 단백이 많이 있는 사람은 굳이 MRD를 할 이유가 없죠. 이미 병이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 미세하게 하려면은 혈액보다는 골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MRD 검사를 하려면은 또는 뭐 혹시 이제 MRD와 관련된 연구에 이제 임상 연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RD를 거의 연구에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골수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긴 하나 정확도라는 면에서는 이제 골수 검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면 MRD 검사를 언제 하느냐? 뭐 여러 이제 타임 포인트들이 있긴 합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결국은 어쨌든 이제 어떤 타임 포인트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 어떤 연구라든지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이식 이후에 MRD를 보겠다 한다면 그때 할 수 있고 또는 이제 항암 전 유도요법을 한 이후에 반응을 보겠다 그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식 이후에 뭐 공고요법 이후에 또는 유지요법 이후에 또는 이제 정기적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환자가 다 받아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MRD 검사가 완전히 모든 병원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다 권장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어떤 타임 포인트, 특히 이제 고위험의 유전자 타입을 가지고 계신 분들, 4번, 14번 염색체가 가지고 돌연변이가 있다든지 이런 고위험의 어떤 다발구성의 타입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마 임상 연구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아마 검사를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MRD를 가지고 아마 향후에는 이제 치료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재로서는 이런 거죠. 그냥 이식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통해서 유도 항암요법을 받을 거고 이후에 이제 이식을 하겠죠. 이식을 하고 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긴 하나 다지기 치료를 하고 또 유지요법을 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타임 포인트에 따라서 향후에는 공고요법이 필요 없는 분이라든지 이 사람은 공고요법을 해야겠다든지 또 이 사람은 유지요법을 1년만 해도 되겠다. 아니 이 사람은 2년까지 해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주구장창 해야 된다. 이런 MRD를 가지고 우리가 치료 계획을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고 각각 개인에 맞춰서 이렇게 치료 방향이 달라지겠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치료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이분들은 조금 더 세게 해야 될 수도 있고 저분들은 좀 낮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치료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물론 이게 MRD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MRD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커가 될 수는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MRD는 이제 어디다 써먹을 거냐? 현재로서는 이제 진단할 때 그리고 이제 치료 중에 얼마나 내가 잘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걱정되는 게 그죠 치료 잘 됐다는데 재발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두렵죠 그죠 무섭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M단백 검사 말고 이런 MRD를 통해서 혹시 이제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치료 효과와 예후를 예측한다는 것은 이제 같은 M단백이 0이더라도 MRD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좀 더 예후가 좋을 것 같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생존율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죠.
왼쪽을 쭉 보시면 이제 지금 물론 이게 외국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55%에서 한 75% 정도 되죠. 5년 생존율이.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조금 떨어져요. 뭐 여러 가지 신약들이 있죠. 가티나 이중항체나 다른 약들도 우리나라랑 또 외국이랑 또 좀 다르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공구요법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있긴데 어쨌든 생존율이 늘어난 것은 신약의 개발이 가장 큰 기여가 한 건데 그럼 신약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밑에 보시면 이제 MRD와도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약들, 소위 말하는 신약들이 굉장히 MRD를 측정을 해보니까 기존의 약들보다는 굉장히 좋더라는 거죠. 기존에 처리했던 약보다 더 깊은 반응을 유도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깊은 반응은 생존율이랑 연관되는 거죠. 보시면 이제 MRD가 이제 유도요법 이후에 뭐 46%다. 이식 이후에 62%로 좀 더 좋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간중간 어떤 타임 포인트마다 MRD를 측정해서 MRD가 더 좋아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구 자체가 결국은 다 이겁니다. MRD가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사용했을 때 MRD가 많이 좋아지더라. 그 기존의 약제보다는 미세 잔존 질환을 더 낮추더라. 그리고 그런 기간이 더 오래 가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 시에는 이제 그 암세포 사람마다 똑같은 다발구성이 아니라 각각 다 조금씩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난 내 자식이라도 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똑같은 다발구성입니다라고 하지만은 각각의 다른 표현형이라든지 유전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측정할 때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치료 중에 반응 평가죠. 특히 이제 관해가 됐을 때 완전 관해가 됐을 때 이게 진짜 관해냐 아니면 MRD가 있는 관해냐 없는 관해냐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게 되고 이제 만약 이제 MRD가 관해인데 MRD가 음성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관해가 왔는데 MRD가 양성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치료를 더 길게 할 거냐 약을 더 세게 쓸 거냐 다른 약을 섞어 쓸 거냐 뭐 하여튼 이런 옵션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치료 중에 혹시 또 재발하지 않을까. 우리가 빙산의 일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발구선하는 병도 처음부터 다발구성이 아니거든요. 그 전에 무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수면에는 이제 이런 얼음이 있었지만은 이제 실제로 삐죽 나와야 우리가 다발구성입니다 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발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하는 혈액 검사나 M단백보다는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된 이유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치료 효과를 이제 정량화하고 이제 예후를 보는 것인데 이제 MRD라는 것이 획득을 한다든지 또 MRD를 획득하는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수록 결국은 이제 재발도 한참 뒤에 하고 재발이 한참 뒤에 하면 그건 결국은 전체적인 생존이 더 길어진다는 것은 그런 데이터는 알아 있기 때문에 이런 MRD를 계속 측정을 해보는 거죠. 측정을 해서 계속 음성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은 장기적인 예후도 굉장히 좋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떤 유지요법을 하고 있다면 한번 끊어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환자에게는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즉 환자에게 어떻게 써먹을 거냐는 거죠. 이런 비슷한 검사를 하면서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치료했죠. 어떤 치료든 하고 나서 이식할 수 있는 사람 이식하고 또 유지요법 하고 이식 못한 사람은 항암제 쪽으로 쭉 이제 주구장창 치료하다가 재발됨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정해진 코스대로 가는 겁니다. 가야 되지만 이런 MRD를 측정함에 따라서 같은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어떤 시점에서 MRD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으나 뭐 만일 이제 MRD 음성을 우리가 획득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예정된 것보다는 치료를 좀 줄여볼 수는 있지 않을까? 또는 강도를 좀 줄여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고 반대로 완전 간에는 됐는데 MRD가 양성이래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병이 남아 있대요. 그러면은 다음 예정된 치료를 조금 더 강도를 좀 높여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약을 섞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각각의 이제 환자가 달라진 거예요. 출발점은 시작해서 같이 가지만 가다가 이제 이 사람 이쪽으로 가게 되고 저 사람은 이쪽으로 가게 되고 각각의 환자들이 이제 가는 길에 여러 세분화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뭐 좋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MRD라는 걸 가지고 이제 내 몸에 맞게 환자만큼의 이제 맞춤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MRD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D가 만약 음성이다 없다 그러면은 일단 치료 반응이 굉장히 좋구나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치료 예를 들면 유주 치료겠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갈 것이냐 계획된 것보다는 좀 짧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한번 끊어볼 것이냐. 왜냐하면 항상 유지요법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약에 대한 독성을 이겨야 되고 그 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약에 대해서 장기 복용을 함으로 생기는 독성을 우리가 그걸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약을 줄이거나 끊어볼 수 있는 그래서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나 또는 약의 독성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부 연구에서도 이제 치료 중단 이후에 MRD가 음성이 뭐 몇 번이 나왔다 한 연속 두 번이 나왔다 또는 연속 세 번이 나왔다 한다면은 한번 중단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다발구중 학회에서 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이식 이후에 레블리미드를 쭉 먹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중간 중간 저희가 MRD 검사를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를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2년 정도만 먹으면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반대로 MRD가 양성이다. 관에는 왔어요. 관에는 왔는데 MRD가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식을 한 번 더 해야 되냐? 또는 뭐 약을 더 써야 되느냐? 약을 추가 약을 해야 되느냐? 강도를 더 높여야 되느냐? 아니면 아예 뭐 치료하기가 좀 어려우면은 그 추적 관찰하는 기간을 좀 짧게 봐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아주 면밀하게 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더 이런 MRD를 가지고 치료를 더 해야 되느냐? 갈 거냐? 스탑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 이런 각각의 환자에 따라서 맞추는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숨가쁘게 지금 이렇게 연구들이 많이 해외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이식하는 환자, 이식하지 않는 환자, 또 유지요법을 하는 환자, 안 하는 환자 이런 대상으로 굉장히 이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냐? 앞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약간의 의사 입장에서 있겠죠. 이제 그럼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냐? 자, 검사를 하셨습니다. N단백도 이제 제로가 됐고, MRD도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기분은 좋죠. 아, 내가 치료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제 추적 관찰을 하실 이제 병원도 잘 자주 오실 것 같고,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이제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물론 이제 계속 지켜는 봐야 됩니다. 이게 MRD가 항상 뭐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만일 N단백은 제로가 되는데 MRD가 양성입니다라는 얘기 들으면 일단은 기분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좀 찝찝합니다. 찝찝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실망을 한다기보다는 아직은 치료가 잘 되긴 했는데 아직 조금 남았다. 아직 조금 이제 찌꺼기들이 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암세포가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 조금 더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뭐 MRD가 양성이다. 특히 이제 한 번 양성이었다고 해서 그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후에 또 뒤늦게 이렇게 효과가 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우리 아는 시점이 항상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검사가 이제 몇 번이 해서 연속적으로 해서 음성이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속적으로 MRD 음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1년 이상 그런 MRD라는 게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한번 그 음성이 나왔다. 또 한 번 양성이 났다고 너무나 시비가 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양성이란 얘기 들으면 기분이 찝찝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치료 효과가 완전히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니까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의료진들과 함께 이제 전략을 이제 또 세워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또 MRD를 검사해서 음성이 될 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조금 더 실망하지 마시고 의료진들과 같이 보면서 또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여러 병원에서 이걸 다 못합니다. 일단은 뭐 혈액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즉 골수내에 있는 그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발굴종이 꼭 가끔 덩어리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죠? 골수 이외에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죠. 이런 경우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한 MRD 플러스 사진을 찍어야 되죠. 페트 사진이나 MRD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사 부위의 대표성이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한쪽을 하잖아요, 보통. 왼쪽 엉덩이 아니면 오른쪽 엉덩이에 골수 검사를 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림프종 같은 경우는 양쪽을 하거든요, 보통. 한쪽이 안 나와도 한쪽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림프종 같은 경우는 양쪽 엉덩이에 골수 검사를 보통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기술 감도와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이 더 좋다. 어떤 방법을 쓰자 이렇게 합의된 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르게 표준화가 안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기계를 쓰고 어떤 사람은 저 기계를 쓰고
이 나라는 저게 표준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표준이라고 하고 아예 아니면 아예 표준도 없구나. 이런 그런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주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뭐 보험도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하는 요즘 NGS 검사도 거의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서 보험이 갑자기 좀 뛰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려운데 이런 검사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시기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MRD를 가지고 치료하는 그러니까 앞서죠. MRD 음성이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갈아지는 게 아직 임상직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 수준이나 그런 수준에서 좀 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는 같은 길을 가야 돼요. 아직까지는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미세 잔존 질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의 이제 중요성을 알고 있고 어떤 이제 저울의 기술의 발전을 해서 이제 우리가 MRD라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죠. 숫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0까지밖에 측정을 못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0.00까지 측정을 하다가 지금 0.00000 즉 100분의 1까지도 측정을 할 수 있으니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암, 즉 MRD라는 것이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숫자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어쩌면 치료 반응을 이제 숫자로 볼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긴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 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성이었다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특히 또 양성이었다고 해서 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발구사한 병이 아주 희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제가 MRD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또 MRD만으로 또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MRD만 잡으면 또 재발 안 하느냐? 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이제 더 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약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필요합니다. 앞서 뭐 여러 가지 약들도 MRD 비용이 막 60%, 70% 되지만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어쨌든 현재까지는 MRD라는 것이 이제 생존하고 많이 관련돼 있으니 만약 MRD가 음성이 됐거나 특히 이런 MRD가 음성이 되는 기간이 길면은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물론 항상 이제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뭐 그 가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영대 M단백 0 됐다고 이제 잠깐 게으름을 피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다발고통은 긴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MRD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긴 걸음을 이제 각각의 지금 치료받고 계신 선생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